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나라고 죽을 때까지 남 밑에서 고생만 하다 죽으란 법이 있냐며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는 한국을 뒤로하고 은퇴와 동시에 베트남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시나요? 누가 그러던데 베트남에 월 200만 원만 있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 라운딩 가고 가정부가 딸려있는 고급 아파트에 운전기사까지 두고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 전설의 200만 원 황제를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은퇴 후 꿈만 쫓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베트남에 왔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현지 상황에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 만든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눈앞에서 살살 녹는 마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잃는다면 마치 도박장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천까지 탈탈 털린 호구처럼 소리 소문 없이 한국으로 복귀하는 분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착각하기 쉬운 베트남 은퇴 이민 5가지 대표 오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우선 이민이란 말은 베트남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민제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인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할 뿐인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비자 중 하나인 결혼비자라고 하더라도 5년짜리 비자이며 체류기간 역시 최장 6개월로 제한되는데요. 이는 어찌되었던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베트남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베트남은 은퇴자에게 물가, 치안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비자 제도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불편한 비자 문제는 은퇴자에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태국,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최장 20년 은퇴비자나 영주권 제도를 장려하여 부유한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베트남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은퇴비자나 영주권 제도가 전무한데요. 베트남은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2년에서 5년짜리 투자자 비자를 받거나 회사 소속으로 최대 2년 노동 비자를 받는 것이 현재로선 한계입니다. 베트남도 최근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셀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이메일로 비자를 받는 이비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3개월마다 이비자를 갱신하며 거주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 맘대로고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수시로 발급을 반려하여 운 좋아 한두 번은 모를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이비자만 바라보다 낭패를 본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에 2024년 10월 현재 한국은 45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여 45일마다 베트남 국경을 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교민들에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일은 생각보다 짧으며 단순히 베트남 비자 갱신을 위해 왔다 갔다 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불편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깜빡해서 비자 만기가 되었는데 베트남을 못 떠난다면 이후 베트남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영영 베트남에 입국조차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려면 수시로 변경되는 비자 정책과 현재 남아있는 체류일 등을 항상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연 6%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만큼이나 물가 역시 필연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매달 돈 나올 곳은 뻔한데 렌트비, 생활비는 계속 오르기만 해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베트남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기민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노이, 호치민 등 기본 인프라와 일자리가 있고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있어 자영업이 가능한 대도시인 경우 한국인 눈높이의 아파트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4,000불을 갓 넘긴 나라지만 월세만큼은 한국 못지 않은데요. 월세가 싼 게 7, 80만 원부터 시작해 100만 원을 넘는 것도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주재원들이야 회사에서 주거 지원이 나오므로 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렌트비 역시 당연히 본인 생활비로 오롯이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에 빠듯한 고정생활비에 베트남에서 여유로움은커녕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자괴감이 별로 드는데요. 다행히 참고용으로 베트남은 한 달 살기 블로그나 영상 등 관련 콘텐츠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분명 존재하므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무작정 베트남에 오는 것보다
베트남에 와서 본인 생활 스타일에 맞는 아파트나 주거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보고 생활비도 직접 써보면서 실제 한 달 총 거주비를 뽑아보고 그 이후에 베트남에서 완전히 정착할지 말지에 대해 감을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에 오는 많은 한국분들이 나는 베트남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곧잘 한다면서 머리 아픈 베트남어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현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관광하고 오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물론 정글에 빤스 한 장 입고 가도 살아남을 순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영어가 더 안 통하면 안 통했지 잘 통하지 않는데요. 곧잘 한다는 영어 역시 내 생각이고 만약 구사하는 영어 자체가 능숙하지 않다면 정말 베트남에서 고립무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만나는 사람들도 한국어가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얻는 정보도 제한적이라 누가 나를 작정하고 속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웅담을 빼기 위해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덩치 큰 곰처럼 돈만 쪽쪽 빨리며 베트남 생활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대도시 기준 인구의 약 12% 정도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대도시 기준이고 시외로 나간다면 그 비율조차도 현격하게 낮아져 아예 베트남어 말고는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어는 기본적으로 문법과 어순이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평상시 접해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언어에 한국인으로서 낯선 단어별 고유한 성조가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성조로 똑바로 발음하지 않는다면 현지인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도 못하는 등 한국인이 배우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베트남 삶의 질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요. 현지인과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집중적인 학습을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지 꼭 준비를 하고 베트남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행으로 온 베트남은 아름다운 휴양지 속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느긋하고 평화로운 곳쯤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한 나라를 단순히 여행지로 보는 것과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행 중에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잘 웃고 착하고 순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같이 부대끼며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들 역시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한국 음식은 베트남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 가끔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때면 이건 정말 밥이 아닌 보약을 먹는다는 느낌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실 텐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느슨한 시간 개념, 엄청난 매연의 차와 오토바이, 트럭 등이 끝도 없이 들이엉켜 무질서에 흡사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는 도로, 밤새도록 지치지도 않는지 어디선가 끝없이 들려오는 가라오케 노래소리 등 지금껏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문화 충격 역시 준비 없이 왔다가 베트남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역시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내구성과 개인차가 크므로 본인이 생각했던 도시의 거주 환경에서 직접 생활하며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꼭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은퇴이민을 생각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유무 역시 정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평상시에는 잘못 느끼지만 만약 아파서 베트남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내가 한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살았나 몸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 눈으로 보이는 외상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쳐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시설 역시 무척 열악한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8.5세, 베트남은 73.8세로 무려 14살 차이가 날 정도로 베트남인 수명이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원인에는 위생, 영양, 주거 수준 등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낙후된 의료시설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23년 기준 의사수를 보면 1000명당 한국은 2.23명, 베트남은 1.25명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인 암을 예로 들면 베트남에선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수준 차이로 암 진단이 늦어 대부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말기에 발견되는데요. 2023년 기준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암 사망률은 교통사고의 18배로 10만 명당 159명이 암 진단을 받으며 그중 70% 106명이 사망할 정도로 한국에 비해 의료 부분에서 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잘 되었는가는 둘째치고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비싼 의료비 역시 각오해야 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진료비 부담에 로컬 병원에 간다면 평소 주기적으로 병동 소독은 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70년대 병원 드라마 세트 같은 시설에 아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 접수부터 간호사, 의사까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혼자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상에 대한 상세한 전달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대도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병과에 따라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보는 의사가 전반적인 환자의 증상을 대충 듣고 기본적인 치료나 약 처방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상에 따른 전문의가 진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혼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증상에 대해 깊은 상담이 어렵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실력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병원 수 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의사 수도 많지 않아 치료받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데요. 이에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병원은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기다리다 아파서 숨이 넘어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현지 병원에 왔다면 기본 2-3시간 정도 기다릴 것은 각오해야 하며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진료를 아예 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전용 통역사가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한국인 눈높이에 맞춘 병원은 베트남 대도시에 몇 안 되는 국제병원에 한정되며 가는 것은 자유지만 한국보다 몇 배 더 비싼 병원비를 보고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정말 아파 어쩔 수 없이 로컬 병원의 응급실과 입원실을 이용하더라도 비싼 진료비는 둘째치고 수액 말고 별로 해주는 것이 없어 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응급치료만 하고 한국에 가서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맹장염, 교통사고 등의 위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현지 병원의 응급실과 입원실을 이용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의 경우 전문 진료과의 부재로 인해 베트남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들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만한 병으로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일 때만 현지 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일 경우 한국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유사시를 대비해 반드시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 한국에 남겨놓고 앞으로 혹시 모를 중증 치료나 장기 치료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본격적인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생활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 달리지만 누군가는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기회는 잡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므로 꼭 부탁드리며 부디 현명하게 잘 준비하시어 베트남에서 시작하는 인생의 제2막을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